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념적으로 약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어려운 것도 쉽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도록 하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학생의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국어, 영어, 수학, 합계, 평균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고 기본 초기 값을 지정합니다. 이 변수들을 사용하는 함수를 총 4가지 생성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넘겨받아서 해당 변수에 할당하는 함수입니다. 정의하고 있는 함수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글로벌 키워드가 없으면 함수 내부에 새로운 지역 변수를 생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유효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의 변수들처럼 들여쓰기가 전혀 되지 않은 영역에서 생성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역 변수는 단어 그대로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변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던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역 변수는 변수가 생성된 지역과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는 변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건 간단하게 들여쓰기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코드 영역 안에는 info initialize 지역, score initialize 지역, info print, 그리고 score print 지역 등 총 4곳의 별도 지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지역은 서로의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키워드를 붙였기 때문에 변수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전역 변수에 매개 변수로 넘겨받은 값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드를 보면 iName에는 리턴제로, iAddress에는 인천시 연수구, iPhone에는 010-1234-5678이 할당된 상태로 info initialize가 실행되고 이 값들은 다시 각각의 지역 변수에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nfo print, 입력된 정보들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도 글로벌 키워드를 이용해서 전역 변수를 불러옵니다. str 변수에 서식 문자를 입력해두고 포맷 함수를 활용해서 중괄호 부분을 각각의 변수 값으로 변경해서 출력합니다. 자, 포맷 함수는 일정한 틀을 가진 문자열을 생성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파이썬 포맷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한 번씩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score initialize는 info initialize와 마찬가지로 구경수 값을 받아서 각각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점수의 합계와 평균도 구해줍니다. 자, 마지막 score print는 마찬가지 info print와 그 형태가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기능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강사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강사는 이름과 과목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마찬가지로 초기화 함수를 구현해 두었고 추가로 학생의 수학 점수를 상승시키는 teaching 함수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teaching 함수를 실행하고 다시 score print를 호출하면 점수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오늘 구현할 기능은 전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쯤에서 객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인 대상을 뜻합니다. 네이버 사전에다가 검색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구분짓는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대상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 좀 더 편하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노트북이 보이시죠? 자, 이 상황에서는 노트북이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노트북 안에 있는 풍경의 기준을 둔다면 풍경 또한 객체가 되는 것이죠. 자, 객체는 기준을 디테일하게 나눌수록 더 잘게 쪼개집니다. 기준에 따라서 열기구나, 구름이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사람 몸에 있는 심장이 객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결국 객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짓느냐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는데 보통 자동차는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함수를 가진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겠죠.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공장 같은 곳, 자, 이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클래스라는 공장에서 객체라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 보죠. 자, 지금 코드는 하나의 코드 영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학생과 강사가 존재하죠. 자, 이들을 서로 구분지어서 따로따로의 객체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단순히 빈줄로 구분하는 게 아닌 관련 있는 코드들을 묶어줄 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각각 학생과 강사에 관련된 데이터와 함수들을 서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 클래스 영역과 코드 영역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글로벌 대신 자기 자신을 뜻하는 셀프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하고 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함수에 셀프를 매개 변수로 지정합니다. 코드 영역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는 변수에 스튜던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함수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을 함수 호출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객체를 생성하면 해당 객체로 접근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객체가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호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함수를 호출하고 값을 넘겨주면 결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객체를 생성하면 각각의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반드시 호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생성자를 이용하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언더바 사이에 init라고 적게 되면 이 함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필요한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바로 값을 입력해주면 생성 단계가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자, 클래스의 기능과 특징은 정말 다양하지만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체 내부의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와 변수의 접근이 해당 객체명과 점으로 가능해지면서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객체 제한 코드 스타일에 가까워집니다. 자, 객체를 다루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객체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복사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학생 A와 B에는 객체를 생성하고 C에는 B를 할당합니다. 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데이터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객체가 저장된 변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이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변수만 늘어날 뿐 실제로 객체 자체가 복사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 B와 C는 같은 객체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 C의 이름을 바꾸면 B의 이름도 함께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클래스와 객체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를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머리에 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의 주제에 관한 사소한 질문이라도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리턴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